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증례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증례는 치아 속에서 충치가 좀 깊어져서 이게 치아 속에 치수강이라고 하죠. 치아 속에 비어있는 부분을 타고 내려가서 뿌리 끝쪽에서 염증이 진행되고 그게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점점 커져서 결국 잇몸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름주머니가 생긴 이런 증례들이 어떻게 이제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그림이랑 사진을 보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께서 치과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모습입니다. 잇몸에 이와 같이 빨갛게 부었다고 하셔서 오셨는데 큰 통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어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오셨는데요. 우리가 피부나 이런 데 종기가 생겼을 때 처음에 빨갛게 부을 때는 굉장히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서 노랗게 고름이 잡히고 고름이 나올 시기가 되면 통증은 사라지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염증이 막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통증이 있지만 이미 이제 치아 속에 조직들이 다 괴사가 되고 죽어나가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고름까지 생긴 단계에서는 통증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이 상태가 깨끗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치과 이 질환이 무서운 게 통증과 그 증상의 심각도라고 해야 되나요? 심각성은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통증이 없더라도 꽤 심하게 병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통증이 심하지만 막상 보면 생각보다 치료가 크게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는 케이스들도 자주 있습니다. 어쨌건 이분 같은 경우는 잇몸에 이 고름주머니 때문에 불편하다고 오셨었고요. 이거는 통증은 없지만 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서 속의 상태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위에 엑스레이를 찍은 모습입니다. 보시면 신경치료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찍었는데요. 원래 처음에 찍었을 때는 금으로 인레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얗게 인레이가 보였을 거고 그리고 인레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자극이 진행되면서 이 검게 보이는 치수에 있는 부위가 치수강에 치수 조직들이 다 괴사가 돼서 괴사라는 건 이제 죽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괴사가 돼서 염증이 뿌리 끝쪽으로 이와 같이 검게 크게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커지다 보니까 이건 엑스레이가 이제 옆에서 본 그림인데 이걸 앞에서 봤다라고 하면 치아가 이렇게 있었겠죠. 그리고 주변에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은 뺨 쪽이 되겠고 이쪽은 혀가 이렇게 있는 쪽인데요. 이 위를 잇몸이 이렇게 감싸고 있겠죠. 치수강이 이렇게 있는데 염증이 진행돼서 이 안에 조직들이 다 괴사가 되고 균의 감염이 일어나서 염증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대개는 동심원의 형태로 커질 텐데요. 이렇게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뼈에 구멍이 나는 부위가 생깁니다. 그럼 이 안은 다 감염이나 쉽게 말하면 고름으로 가득 차 있는 부위인데 구멍이 생기면 이쪽으로 고름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뺨이 이렇게 부풀게 됩니다. 혹은 혀 쪽으로 만약에 뼈가 얇았다라고 하고 염증이 혀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혀 쪽에 구멍이 났다라고 하면 혀 쪽으로 이렇게 잇몸이 부풀어 오를 텐데요. 이런 신경치료를 요하는 즉 뿌리 끝쪽에 염증이 진행돼서 부풀어 오르는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뺨 쪽으로 주로 많이 부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혀 쪽으로는 뼈가 좀 두껍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미 염증이 진행돼서 이만큼 뼈 안에서 고름주머니가 생기고 그게 뼈에 구멍이 생기면서 밖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림만 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린 부분들이 다 염증이 있는 부위인데 꽤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보시면 다시 보면 이렇게 경계 지어 가지고 뼈가 다 이렇게 녹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치료라는 걸 하게 되는데, 신경치료는 제가 그 예전 동영상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자리에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치수각 내에 치아 속에 비어있는 부분인 치수각 내부에 염증이 진행돼서 이렇게 병소가 커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치수강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신경치료가 되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치아를 위쪽에서 바라본 그림입니다. 보시면 고름주머니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치아 자체도 감염이 그동안 계속 진행돼서 다른 치아들에 비해서, 심지어는 같이 금으로 때웠던 이 치아랑 이 치아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이 치아가 굉장히 색이 어둡게 죽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가로로 이와 같이 금도 이렇게 쭉 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이 돼서 이 치아가 많이 상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치료 과정을 사진을 통해서 쭉 보시겠습니다. 금 인내일을 제거한 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인내일을 제거하고 속에 마치 멍든 것처럼 이렇게 어두운 염증 조직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치수강까지 제거를 했던 모습입니다. 보시면 원래는 정상적인 치아라면 이렇게 뚫었을 때 피가 나는 게 정상인데, 이 치아는 이미 조직들이 다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는 나지 않고 이렇게 염증 조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치수강을 완전히 열고 신경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엑스레이에서 보셨던 뿌리로 가는 그 길목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신경치료할 때 쓰는 기구들을 이용해서 이 안을 깨끗이 염증을 제거하고 소독하는 과정을 거쳐서 신경치료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진행 과정 중의 일부고요. 신경치료 과정입니다. 이 녹색 고무막은 다들 이제 동영상을 보셨다면 다들 아실 겁니다. 러버댐이라는 장치고요. 치아를 구강 내에서 격리시켜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치료의 집중도를 높이면서 그 신경치료에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치료하면서 이 구멍 쪽을 넓혀가지고 염증을 제거하고 소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넓어지고 처음보다는 많이 검은 부분이 넓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신경치료에 사용하는 파일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근관 내의 염증을 제거하면서 소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염도가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몇 번의 소독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이 치과용 재료를 이용해서 신경관 있는 곳을 꽉 메워주면서 신경치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 주황색 물질이 이제 저희가 쓰는 지피콘이라고 하는 재료인데요. 이거를 염증을 제거한 신경관 쪽에 이렇게 꽉 채워 넣으면 이렇게 엑스레이에서는 하얗게 보입니다. 신경치료라는 거는 아까 염증은 뿌리 끝쪽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뿌리 끝쪽에는 결국에 염증이라는 게 세균이 와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결국 이 세균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치아 같은 경우에 세균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아까 금으로 때웠던 금 인내이 부분에서 크랙도 있었고, 또 금 인내이 부분 자체에 그 경계 부위에서 틈이 생겨서 아마 그쪽으로 균이 계속 이쪽으로 들어왔던 걸로 보입니다. 대개의 염증은 이 구강 내에 세균이 잔뜩 있는 부위에서 이 세균들이 치아를 통해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치아에 충치가 생겼다든지
아까 떼었던 그 민내의 주변으로 틈이 생겼다든지, 하여간 모종의 이유로 구강 내 세균이 치아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긴다라고 하면, 구강 내에는 세균이 엄청 많잖아요. 입안이 되게 굉장히 더러운 곳인데,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입안은 깨끗하긴 한데 하여간 균은 되게 많은 곳입니다. 균이 되게 많은데, 이 균들이 쭉 들어오게 되니까, 계속 균이 들어오니까 염증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균이 못 들어오게 막을 수만 있다면, 처음에는 여기에 예를 들면 1억 마리의 세균이 있었는데 우리 몸에 백혈구가 1000만 마리가 있었어요. 1천만 마리가 그러면은 세균의 개수가 원체 많으니까, 세균이 개체수가 많으니까 세균의 그 인해 전술에 져요. 하지만 꽉 막아서 세균이 더 이상 들어오게 증원군을 차단을 한다면, 이 증원군이 차단이 되니까 우리 몸의 백혈구는, 우리가 건강하다면 면역력은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서 1000만 마리가 얘네 죽으면 또 다른 데에서 계속 증원은 되는 상황이잖아요, 백혈구는. 근데 세균이 더 이상 증원이 안 되니까 결국 이 싸움에서 백혈구의 숫자가 많아지는 시기가 오게 되고, 증원군이 없는 세균들은 이 안에서 다 죽게 됩니다. 결국 신경치료라는 건 쉽게 표현하면 증원군을 막는, 그러니까 성을 쌓는 과정이다. 비유를 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건 증원군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내부에, 혹시 치아 내부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세균을 깨끗이 소독하고 꽉 메워놓음으로써 신경치료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레진을 이용해서 신경치료하느라고 생겼던 구멍을 잘 메워놓은 모습입니다. 코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안에 이제 핵이 되겠죠. 이 레진을 이용해서 잘 메워놓고, 근데 이 상태로 놔두면, 아까 신경치료는 제가 증원군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고 벽을, 베리어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코어까지 마무리를 한 상태가 되면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밀봉을 위해서 신경치료를 한 치아들은 꼭 크라운 치료를 해서 치료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크라운이라는 건 치아 전체를 씌우는 치료를 말하고, 그렇게 씌워놓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크라운에 의해서 밀봉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균이 들어오지 않고, 그럼으로써 치료가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이제 크라운 치료했던 과정이랑 고름주머니가 사라진 과정. 근데 지금 보시면 신경치료 마무리하고 코어를 한 단계에서 소독이 충분히 진행되면서 처음 초진에서는 이렇게 볼록하게 고름주머니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벽을 쌓는 과정이지만 인체는 참 신비로워서 저는 한 게 없고 다만 벽을 쌓았을 뿐인데, 우리 몸의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알아서 뿌리끝 쪽의 염증을 잘 아물게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경치료가 잘 마무리되어서 저희 치과가 자랑하는 캐드캠 시스템을 이용한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크라운 수복을 잘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위에서 본 사진이고요. 옆에서 봤던 모습입니다. 보시면 부어있던 것들 깨끗이 가라앉았고, 이게 이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치료하면서 시간이 대략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아직 잇몸이 완전히 다 낫진 않았지만 처음과 비교해보면 그 죽어있던 잇몸 색깔도 점점 색깔이 돌아오고 있고, 고름주머니는 많이 닫혀있고, 경계도 잘 맞게 치료가 잘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잇몸에,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처음 제목은 잇몸의 고름주머니였는데요. 잇몸에 이렇게 고름주머니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원인은 무엇인지, 또 치료를 제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또 결과가 어떤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인은 어쨌건 균이 아주 많은 구강 내에서 치아를 통해서 치아 속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균열, 충치 혹은 뭐 크랙이나 아니면 예전에 떼었던 것들이 틈이 생겼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로 균열이 생겼을 때 균이 들어와서 뿌리 끝쪽으로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뼈에 고름주머니까지 생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치료는 신경치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낫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신경치료했을 때는 염증을 잘 제거되고 소독이 잘 되고 봉쇄가 잘 되어서 증원군을 잘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정말 저희가 표현을 이제 드라마틱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정말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심했던 것들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마무리가 되는 것을 계속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치료하고 지금 현재 약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큰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동영상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